예, 강민수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 뭐 각종 지표에서 이제 국민들이 대선 기간이 3주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1, 2주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 지나갔다가 이제 내가 누굴 뽑을지에 대해서 고심을 하면서 직접 자료와 사료를 찾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면서 서울에서는 김문수 후보자와 이재명과의 골든 크로스가 이미 일어나서 이미 뒤집어졌죠, 서울은. 김문수 후보자가 격차를 앞서 나가고 있고, 그렇다면 서울이 있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바람이 분다. 선거에서 바람이 분다. 근데 그 바람이라는 게 아무리 선거를 많이 오랜 기간을 두어도 어떠한 산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동, 영남에는 그 바람이 안 가요. 그리고 호수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호남도 그 바람이 안 가요. 그러니까 서울의 바람은 어떠한 천안이나 강원도로 치면 원주, 뭐 대전, 뭐 춘천 요 정도까지 바람이 간다. 그 바람 한 일주일이면 금방 갑니다. 우리 이미 한 2, 3일 전에 서울에서 뒤집어졌기 때문에 이미 일주일에 그 바람이 가고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러한 그 대한민국 힘내라의 하나는, 그러면 영남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대구에서 힘이 약해요, 뭐 TK가 힘이 약해요라고 하는데, 맞아. 저만입니다. 그 배신한 뚜껑님이 기호 3번이라는 분이 해주신 박근혜 외출 내일 박정희 유경수 생가 방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내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그 생가를 방문을 합니다. 거기서 어떠한 메시지가 나올지 좀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단순히 그냥 메시지를 나는 것보다 직접 나서야 되겠다. 직접 나오는 것이고, 내일 나오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내일 TV 토론에도 있지만 여론조사를 돌리는 그 마지막 기간이 내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여론조사를 돌리는 게 마지막이 아니라 공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모레까지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나와서 어떠한 메시지를 내는 거에 따라서 TK 또 혹은 PK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서울에 바람이 불지 않은 지역도 어떻게 집중이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던 김문수 후보던 이준석 후보던 선거 첫 주를 다 영남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TK, PK가 저희가 안심할 수 없는 지역이 되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하와이로 갔고, 울산의 김상욱 탈당하고, 또 부산의 조경태 의원은 또 한동훈하고 뭐 쿵짝쿵짝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좀 소란을 겪었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응집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이제 달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미 영남은 확실히 이제 바람이 불었습니다. 잡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 조금 염려했던 것은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50% 가까이 올라오고, 또 TK 같은 경우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30% 이상 올라와서 많이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갤럽 조사에 이미 TK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0% 이하로 떨어졌고, 또 PK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40% 초반대에 지금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이미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런데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오랜만에 이 외출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구미, 그리고 유경수 여사의 생가가 있는 충북 옥천을 방문하게 되면 좀 그런 바람이 조금 더 가속화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은 합니다. 예, 제가 오늘 힘내라 대한민국 참 재밌는 영상입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가 삼성전자를 방문을 했습니다. 한번 저 PD님 한번 그 클립을 한번 좀 띄워주시죠. 이게 클립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환호하면서 환호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인데, 평택 공장이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직원분들이 와서 인산인해입니다. 삼성전자 평택 공장은 저 표정 진심이네요. 정말 젊은 층이 많죠. 20대, 30대가 굉장히 많은데, 그 젊은 층들이 뭐 회사에서 뭐 동원회계가 지금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진심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금 지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 화면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지금 간담회장으로 지금 못 갈 정도로 지금 직원분들이 많이 지금 몰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저러냐? 저기 평택 공장, 평택 캠퍼스를 지은 사람. 이제
운영되도록 한 사람이 당시에 김문수 지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 수도권에는 공장 증설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걸로 이제 밀어붙였냐면은 미군 부대가 용산에서 이제 평택으로 오면서 이제 평택에 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평택에는 수도권 어떤 그 공장 증설 제한하는 것이 예외가 됐거든요. 그걸 일단은 근거로 해서 또 이제 삼성을 좀 설득을 하는데 삼성이 설득시켰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던 여러 가지 어떤 노조 문제라 이런 것 때문에 참 쉽지 않았는데 삼성을 또 설득하고 또 어려운 문제가 용수 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많은 어떤 용수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기가 필요한데 이런 어떤 기본적인 공장 반도체 공장 인프라 조성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다 극복을 한 사람이 당시에 김문수 지사였던 것입니다. 그걸 또 직원들 분들께서 또 알고 있고 또 최근에 김문수 지사의 어떤 여러 가지 미담 뭐 김연아, 장미란 또 뭐 이런 어떤 그 세계적인 스타와의 있던 미담뿐만 아니라 또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저렇게 청년들이 직원분들께서 저렇게 김문수 후보를 열렬히 환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기 있는 공장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말이죠.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고 싶어하는 친구들이에요. 나는 52시간에 얽매여 있지 않겠다. 나는 만약에 일을 못하면 내가 회사에다가 저는 오늘은 일 못해요 말할지언정 내가 체력이 되고 머리가 되는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왔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상하게 시간을 잠가놨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도 그 시간을 잠가놓는 거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자는 이거 풀자. 이거 지금 반도체 산업부에서 이거 풀자. 라고 하는 첫 번째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 평택에 GTX가 이제 2028년 그렇죠. 말에 개통될 거를 예정되고 그렇죠. 있는데 그럼 평택에서 강남역까지 1시간 반 남짓이면 그렇죠.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젊은이들이 다 찾아보니까 김문수 후보자가 대통령이 돼야지 내가 출퇴근이 좀 용이해지겠구나. 그렇죠. 예. 불금을 즐기러 강남에 가겠구나. 요런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재명이 삼성 이재용 회장을 만나려고 그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무슨 채용 설명회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딱딱한 모습과 지금 김문수 후보자는 오늘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본 보도에서는 이재용 회장을 만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만나진 않고 대신 삼성전자의 그 임원분들하고 반도체 산업법, 반도체 특별법을 어떻게 해결할지 애로사항을 좀 들으러 가고 네. 그거를 반영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좀 약속을 드리러 간 것 같아요. 이게 젊은이들 시각에서는 아니 와가지고 우리 회장님만 만나고 가면서 의시덕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할 사람이 왔구나 이걸 반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찐으로 악수하고 만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예, 우리 그 강변이 말씀을 했지만 이제 GTX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저기 이제 평택 캠퍼스 삼성 평택 캠퍼스에 근무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보면 그 인근에 화성 동탄이라든지 또 수원 광교에 또 살지 않겠습니까? 그 대단히 택지 개발 역시 또 김문수 후보가 하기 때문에 저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공장, 주택 그리고 GTX 교통 모두 다 김문수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 같은 경우는 삶의 전체가 김문수 후보가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이번 선거 운동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열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다니는 곳과 이재명 후보가 다니는 곳이 정말 천양지차인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의 수도권에 얼마나 다닐 곳이 많습니까? 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한 것이 없으니까 정말 다닐 곳도 없는데 근데 그 한 곳에서 가서도 또 그 굉장히 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흥에 가서 뭐 이제 자기가 큰 역할을 한 것처럼 거북섬 아시죠? 하면서 이야기했다가 그 거북섬이 완전히 지금 이제 공실 지옥이잖아요. 공실 지옥. 네. 87%가 공실이에요. 그래서 산모녀가 그것을 분양을 받고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고 또 자기가 한 것이라고는 또 계곡
정비다 해서 군산에 가서 제가 계곡 정비를 했는데 하면서 나온 것이 또 뭡니까? 커피 원가 120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동안에 했던 일을 가지고 보면은 이재명과 지금 김문수 후보 간에 이거 게임이 안 된다. 그런데 만약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업적을 가지고도 저렇게 비교가 되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된다. 그러면 전국토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거북섬화 만들든지 아니면 대장동으로 만들든지 그렇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될 것인지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면 평택 저런 어떤 반도체 단지, 이천 하이닉스 단지, 수원 광교 신도시, 동탄 신도시 이렇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거북섬화 대장동화 만들 것이냐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선택은 저는 분명히 김문수 후보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게 정말 저런 장면이 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재명 후보자는 뭐라 얘기했습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어린 아이들 빼고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테러를 당할 수 있다. 자, 김문수 후보자는 내가 방탄조끼 입었습니까? 나는 국민이 총을 쏘면 맞겠습니다. 저런 현장에 들어가서 정말로 젊은이들하고 손을 붙잡으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예. 저 학생들이 저 청년들이 어떠한 당원이나 인원 동원으로 나온 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간담회장에 지나가다가 정말로 약간 손을 잡고 기운을 받으려고 했던 느낌도 들면서 어떠한 동원된 인력이 아니라는 말을 명확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또 지금 경기도에는 정말 이제 빅텐트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우리 PD님 이인재, 손학규, 임창열 전 경기지사 모두가 김문수 후보와 지금 이제 선거 운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순서대로 본다면요. 이인재 경기지사가 먼저 했고 그다음에 임창열 경기지사가 그다음에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했고 그다음에 손학규 지사가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경기지사 했던 분들이 정당을 떠나서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금 이제 저렇게 지지 선언을 하면서 선거 운동을 같이 하고 있다. 저기 지금 손학규, 임창열 지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민주당 계열이죠. 물론 뭐 이인재 지사도 민주당 갔다가 다시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정당 소속과 관계없이 지금 전 경기지사 하셨던 분들이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인재, 임창열, 손학규 전 경기지사들 모두가 경기지사로서 경기지사 후보로서 김문수 후보가 어떤 일을 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업단지 그리고 주거단지, GTX 같은 교통인프라 이런 것들을 김문수 후보가 본인들하고 잘 호흡을 맞춰서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손학규 지사 시절에 파주 LCD 단지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교 단지도 기획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그것을 잘 마무리한 사람인 후임인 김문수 후보가 잘 마무리했습니다. 저도 공직자 출신이지만 공직자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선임도 잘 만나야 되고 후임도 잘 만나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선임 때 어떤 좋은 어떤 기획이 좀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본인이 하기가 쉽겠죠. 그 다음에 본인이 마무리 못 지은 것을 결국은 후임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임도 잘 만나야 되고 후임도 잘 만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기 저 세 분 이인재, 임창열, 손학규 지사 같은 분들은 후임인 김문수 지사가 도정을 잘 이끌어서 경기도가 이만큼 발전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재명 후보와는 너무나 지금 대비되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은 무조건 김문수가 돼야지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어떤 생각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경기도 경기지사의 빅텐트가 지금 현재
졌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 사진에서 크게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임창열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에요. 바로 직전에 경력이 통합민주당 상임고문도 했었고 또 저 그 도지사 할 때도 새정치국민회의라 그래서 새천년 민주당이라고 입당을 해가지고 도지사가 된 민주당 계열인데 그러한 분도 이재명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김문수 후보자를 지지 선언해줬다는 부분이고 우리 또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저 도지사분들의 기획한 것을 김문수 후보자가 잘 이어갔던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아까 스쳐 지나갔던 단어 중에 이재명의 거북섬이 있었잖아요. 거북이와 비슷한 동물이 뭐가 있습니까? 자라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자라섬 페스티벌. 지금 전 세계적인 음악 페스티벌이 됐어요. 자라섬 페스티벌의 음악 그 몇 박 며칠을 그 자라섬 안에서 페스티벌을 하는 것인데 그 자라섬 페스티벌 가평군에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그 자라섬 페스티벌 축제를 손학규 지사가 자라섬에 대해서 기획을 처음에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 세계적인 음악 축제로 이어서 한 게 김문수 지사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 보통 같은 당의 흐름이라 하더라도 같은 당에서 같은 당을 넘어와도 많은 정치인들 행정가들이 전 정권 이름 지우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김문수 지사는 그 전에 있던 도지사들의 훌륭한 것을 받아서 오히려 이것을 육성하고 넓히고 산업으로 키웠다는 것이죠. 지금 자라섬 제 주변에 제가 강원도 춘천시 아닙니까? 사실 그 남이섬은 춘천시 행정구역이고 자라섬이 그 바로 옆에 있는데 저희 춘천에 있는 친구들은 자라섬 페스티벌을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티켓팅을 못해서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 이면에 이렇게 이재명의 거북섬과 이 김문수의 자라섬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날 것이라고는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도 약간 입당한 지 한 20년 다 돼가고 그리고 많은 정치 공부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인물론에도 근데 쟤도 김문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최근에 알아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김연아, 장미란 이런 미담부터 시작해서 택시 운전기사를 했다는 것만 알았지 그거를 그렇게 오랜 기간 장기간 그 장거리를 운전했다는 거는 저는 또 몰랐었고 24평 봉천동 아파트에 지금 거의 생애 반을 살고 계신다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야 제가 좀 알아갑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20대 30대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으로 그리고 40대 50대는 국회의원과 경기지사로 했는데 60대 때 사실은 이제 정치기 휴지기를 사실상 거치면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좀 거리가 좀 있었죠. 그리고 좀 좌파 진영에서는 또 극우다 이렇게 된 게 그렇게 아스팔트에서 강성 보수 자유통일당과 같이 하게 되면서 그런 어떤 프레임이 만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가장 열심히 했던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던 특히 수도권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40, 50대 국회의원과 경기지사 시절의 어떤 그런 업적들이 조명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국회의원만 하더라도 부천 소사에서 했는데요. 부천이 어떤 지역입니까? 굉장히 자유파 보수 진영에서 어렵습니다. 지금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되는데 거기서 3선을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문이 고장났다 하면 직접 문까지 고쳐줄 정도로 지역구 관리에 거의 신화적인 그런 어떤 인물평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좌파 진영 정책 보시면은 경기지사 이재명도 그렇지만 강원지사 최문순도 보십시오. 레고랜드 네, 보십시오. 얼마나 똑같습니다. 지금 네. 그거를 지금 이제 주워 잡는다고 김진태 지사가 지금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 지사가 되느냐도 이렇게 각 지역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 대통령이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때의 지금 정책 소득주도 성장을 우리가 비록 정권을 바뀌어서 이제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었었지만 그러나 국회를 우리 장악 못해서 소득주도 성장에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지워서 지금 영세 소상공인들이 제가 지난번 시간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 전기 요금도 우리가 지금 이제 특히 산업용 전기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도 탈원전 정책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료보험 재정, 건보 재정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도 문재인 정부 때 일단 문재인 케어예요. 국가 부채가 440조 늘어서 지금 현재 1년 예산을 26조나 원금이 아닌 이자를 갚는데 쓰는데 우리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것도 문재인 정부 때 마구잡이 퍼주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데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문재인보다도 수십 배 더 할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잊지 말고 절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잡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자, PD님 저기 조금 전에 우리 그 평택 공장에 갔던 그 화면 다시 한번 좀 띄워 주십시오. 그 이 클립으로 네, 한번 좀 띄워 주십시오. 자, 이것이 지금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김문수 후보를 바라보고 있는 참 모습입니다. 저게 어떻게 가식적인 게 되겠습니까? 정말 김문수 후보를 좋아하는 우리 평택 반도체 공장 캠퍼스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참 모습이다. 우리 청년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김용태 의원하고 박충건 의원도 놀란 것 같은데요. 저 정도 분위기를 보고 네. 너무 놀란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저 정도로 지금 이제 직원분들 특히 청년분들한테 저렇게 인기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예. 네, 저 마무리를 하면서 광고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내일 8시부터 정치 관련 토론회가 있죠. 대선 후보자 토론회. 정치 양극화에 대한 주제가 하나가 있고 또 정치 개혁과 개헌에 대한 주제가 있고 또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주제가 있습니다. 저희 쌈총사도 내일 8시에 그 토론회를 저희가 생중계를 하면서 마치 스포츠 중계처럼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드리면서 할 테니까 우리 함께 하시면 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변은 지금 상황을 이제 대해서 이제 막바지로 들어갔는데 네. 지금 상황을 뭐 어떻게 보십니까? 좀 굉장히 고무적으로 올라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도 좀 냉정하게 제 네. 주변에 완전 중도층이라고 말하는 분들한테 많이 말하고 다니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저의 약간 공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 대법관을 일반인으로 하겠다 혹은 국방부 장관을 뭐 일반인으로 하겠다 대법관 수 100명으로 늘리겠다 이거를 저희 변호사들 카톡방에 많이 뿌렸거든요. 근데 이 변호사분들이 사는 게 바쁘잖아요. 그렇죠. 정치에 관심이 아예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변호사들이 너무 바빠서 일어나면 뉴스를 볼 시간도 없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이분들이 그 대법관 일반인과 대법관 100명 늘린다는 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밖으로 날아가잖아요. 이게 누구야? 그러니까 네. 밥그릇이라기보다는 네, 대한민국 완전 망치는 길인데 그러니까 망치는 길이고 이게 누구야? 또 자존심 상하는 길이고 네. 예. 그리고 또 군인들 중에 특히 직업군인들 중에 직업군인이나 직업군인 와이프들 중에 나이가 어려서 적잖이 그 진보층 약간 좌파 성향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국방부 장관이 군인이 아니라는데 한번 뿌리니까 또 네. 거기서 형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러면서 그렇죠. 넘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돼요. 옆에 이제 뿌리면 점점 중도층이 넘어오는 게 보입니다. 예, 시청자분들 정말 객관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나온 그 여론조사를 분석해 보면요, 지금 3%에서 9% 차이가 납니다. 3%에서 9%.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갤럽이라든지 리얼미터 같은 이런 어떤 전화 면접원에 의한 방식은 9%가 나고요. 그다음에 ARS 방식은 조금 더 격차가 줄어들어서 한 3%, 4% 납니다. 자, 이것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얼마 되느냐? 한 4%에서 6%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차이도 중요하지만 이 추세가 굉장히 지금 이제 빨리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제 약진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모든 여론조사가 일주일 전에 비해서 4%에서 5%, 심하면 6% 지금 추격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세는 물리학의 관성의 법칙처럼 특별한 일이 없으면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목표했던 즉 사전 투표 이전에 골든 크로스 간다. 이것이 저는 충분히 가능해졌다. 그리고 이미 골든 크로스가 시작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일 정치 분야 토론 마지막 토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정치 토론 역시 저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좀 불리할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뭐 저쪽에서 이야기 나온 건 뻔하잖아요. 뭐 내란, 탄핵, 뭐 이런 거 네. 뻔한데 그것은 이미 좀 식상했고 반대로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에서 만약에 정권을 잡게 됐을 때 자유민주주의의 법치주의를 어떻게 훼손해서 일당 독재, 총통제로 갈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민주당의 어떤 법안들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입법폭주, 예산폭주, 탄핵폭주에 대한 공격거리가 우리가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이준석 의 좀 특급 도우미 역할도 이번에도 역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EJ죠. 이준석으로 이재명을 제압한다. 아, EEJ라고. EJ가 그렇게 되면 또 한 가지 사자성어로 소탐 대실이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소고기를 탐하다가 대통령을 잃는다. 버카로 소고기를 탐하다가 네네. 대통령을 잃는다. 이런 네. 이야기를 요즘 소탐 대실이라고 합니다. 내일 제가 볼 포인트는 연임과 중임에 대해서 이재명의 그 연임 생각이 무엇인지 저는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